25살,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돌소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 가지를 항상 챙겨 현감 나리명이다. 집어넣어라. 여러분, 오늘은 종이 한 장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거창한 종이가 아니에요. 관아에서 발급해준 낡은 문서 한 장입니다. 먹물이 번지고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그 종이.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이 한 어머니에게는 아들의 목숨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종이를 지키려 했던 어머니와 그 종이를 바닥에 내팽개친 권력, 그리고 그 권력에 맞선 암행어사 당문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조선시대 부역이 어떤 건지 알아야 합니다. 부역이란 나라에서 백성을 동원해서 성을 쌓거나 도로를 닦거나 관아 건물을 짓는데 노동력을 쓰는 제도예요. 일종의 세금인데 돈 대신 몸으로 내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이면 돌아가며 부역을 져야 했어요. 그런데 조선법에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나 홀아버지를 혼자 모시는 외아들은 부역을 면제해준다는 거예요. 가장이 없어지면 집안이 무너지니까요. 이걸 면역이라고 했는데 관아에서 공식 문서를 발급해주면 그 문서를 가진 사람은 부역 명단에서 빠질 수 있었습니다. 제도 자체는 훌륭해요. 문제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라도 어느 고을 산자락 아래 돌쇠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25살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돌쇠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 혼자 돌쇠를 키웠어요. 농사일을 하면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이 집 저 집 품팔이를 하면서요. 돌쇠가 장성하면서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돌쇠가 워낙 몸이 건장하고 부지런했거든요. 논도 조금 더 빌릴 수 있었고 봄가을 수확도 전보다 나아졌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 가지를 항상 챙겼어요. 관아에서 발급받은 면역 문서였습니다. 아들이 부역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종이요. 혹시라도 군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내밀 수 있도록 항상 치마 속 깊은 곳에 넣어 다녔어요. 그 종이를 받아들던 날 어머니는 관아 문을 나서며 조용히 울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 하나뿐인 아들을 지킬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그의 새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이름은 최병두. 한양 어딘가에서 뇌물을 좀 써서 자리를 얻어온 사람이었다고 해요. 부임하자마자 관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전들이 바빠졌어요. 뭔가를 열심히 적고 돌아다니고 수군거리고. 알고 보니 현감이 고을 안에서 큰 공사를 하나 벌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관아 부속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거였는데 그 공사에 쓸 인력을 부역으로 충당하기로 한 거예요. 문제는 그 인원 선발 방식이었어요. 정상적이라면 면역 문서가 있는 집은 빼고 나이 순서나 집안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감 최병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을 아전들이 각 집을 돌며 슬쩍 귀띔을 했습니다. 현감나리한테 쌀 5가마 갖다 드리면 이름이 명단에서 빠집니다. 가진 집은 냈어요. 그냥 냈습니다. 조용히 해결하고 아들을 지키는 게 속 편했거든요. 그러나 돌쇠네처럼 가진 것 없는 집은 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면역 문서가 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현감이 이미 마음먹고 하는 일이니 문서 같은 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열흘 전 새벽이었습니다. 돌쇠는 밭에 나가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연장을 챙기고 있는데 마당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군졸 셋이었어요. 어머니가 뛰어나와서 치마 속에서 면역 문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것 보시오. 이 아이는 면역 대상이오. 관아 도장도 찍혀 있소. 군졸이 종이를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던졌어요. 현감 나리명이다. 집어넣어라. 돌쇠가 저항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군졸의 팔을 붙잡았어요. 소용없었습니다. 군졸들은 돌쇠를 끌고 갔어요. 어머니는 마당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면역 문서를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관아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관아를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정식으로 호소하려고 했어요. 문서를 손에 들고 어떻게든 현감을 만나보려고.
그런데 관아 문지기가 매번 막았습니다. 현감나리는 바쁘십니다. 오늘은 면회 사절입니다. 노인네 자꾸 이러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문지기는 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관아 밖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혹시 현감이 지나가면 무릎 꿇고 호소해볼까 싶어서요. 하지만 현감은 그쪽 길로 다니지 않았어요. 고을 어른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봤습니다. 돌아오는 말은 한결같았어요. 나도 딱하긴 한데 내가 어떻게 하겠소. 현감을 건드렸다가 우리 집이 불이익 받으면.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아들 밥그릇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밥은 담지 않고 그냥 빈 그릇 앞에. 그 열흘째 되는 날 저녁 전라도 어느 고을 주막 앞에 허름한 삿갓 차림의 나그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문수였습니다. 문 앞에 노파 하나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구겨진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눈물도 안 나오는 얼굴이었어요. 이미 다 울어버린 얼굴. 박문수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요? 어머니는 처음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낯선 나그네한테 뭘 말해봤자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박문수가 자리를 뜨지 않고 그냥 옆에 있었어요. 한참 있다가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박문수는 다음 날부터 마을을 살폈습니다. 여전히 나그네 차림이었어요. 어사티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냥 동네를 어슬렁거렸어요. 우물가에 앉아있기도 하고 길에서 노인과 담배 한 대 피우기도 하고. 그런데 보다 보니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부역에 끌려간 집들을 살펴봤어요. 하나같이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논이 작거나 가장이 없거나 그냥 가진 게 없는 집들. 반면 멀쩡히 집에 있는 젊은이들을 보니까 아전의 조카, 고을 유지의 아들, 곡식 장사를 크게 하는 상인집 자식들이었어요. 다들 부역 나이가 많는데도 밭에서 태평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문수는 주막 주인과 마주 앉았어요. 주막 주인은 처음에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박문수가 말없이 술만 따라줬더니 결국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날이 이 고을에서 쌀 5가마 못 내는 집은 이번에 다 끌려갔어요. 감아낼 수 있는 집은 아무도 안 갔고요. 창부에 다 있대요. 현감날이 사랑채에. 박문수가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장부가 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아직 검푸를 때 관아 앞마당에 횃불 2개가 켜졌어요. 문지기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잿빛 두루마기, 낡은 삿갓, 그리고 손에 들린 것 하나. 둥글고 묵직한 청동패, 말 3마리가 새겨진 마패, 암행어사 출두요. 그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고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안채에서 자고 있던 현감 최병두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린가 싶어 뛰쳐나왔다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박문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낯빛이 순식간에 사색이 됐어요. 무릎이 꺾이는 게 보였습니다. 박문수가 현감을 마당에 무릎 꿇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사랑채에 장부가 있다고 들었다. 가져오너라. 현감이 더듬거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행정문서이었고. 가져오너라. 한마디였어요. 장부가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이름 옆에 쌀 몇 가마, 배 몇 필, 돈 몇 냥이 적혀 있었어요. 면역 대상자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돌쇠 이름도 거기 있었어요. 면역 문서 있음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그 옆에 납부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낼 돈이 없어서 끌려간 거였어요. 박문수가 장부를 덮었습니다. 직무유기, 뇌물수수, 파직. 현감은 그 자리에서 파직됐습니다. 부역에 끌려간 사람들 전원 귀가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날 오후부터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딱히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을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들이 혹시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 멀리 길모퉁이에서 익숙한 체구가 보였습니다. 상투가 흐트러지고 옷이 먼지투성이에 발에는 집신도 없었어요. 그래도 돌쇠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그냥 서 있었어요. 뛰어가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그냥 서서 아들이 걸어오는 걸 봤습니다. 돌쇠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두 손을 들어 아들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다친 데는 없는지, 눈은 멀쩡한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운다. 손이 시려서 그렇다. 여름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장면을 마을 어귀에서 멀찍이 봤습니다. 오래 보지는 않았어요. 잠깐 봤다가 돌아섰습니다. 걸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법이란 건 가진 자만을 위한 게 아닌데 사실 이 고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선팔도 어디를 가도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법 위에서 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법 아래 깔려 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종이를 들고 다닌 건 법을 믿어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종이 하나에 기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종이를 바닥에 던진 군졸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군졸에게 명령한 현감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는 그런 현감이 아무 견제 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박문수가 한 일은 그 구조의 빈틈을 조금 막은 것뿐이에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그 빈틈을 채웠고 박문수의 마패가 그 손을 잠깐 도왔을 뿐입니다. 돌쇠는 그 여름 이후 매년 가을 수확이 끝나면 면역 문서를 새로 받아서 어머니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직접 보관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머니는 그 문서를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쥔 종이 한 장은 아들을 향한 10년의 마음이었다. 소설 라디오 어머니의 문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